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강세 이후 중국 전기차 25% 관세 부과 가능성.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최근 들어서 특히 6월 들어서부터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중국 대리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특히 중국 전기차 쪽에 대해서 사업이 좀 차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반사 수혜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고율 관세가 다음 달부터 나올 예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8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이제 대외적인 요소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심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뭐 2차 전지 혹은 바이오 결국 성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캐나다라든지 혹은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CPI라든지 FOMC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10년물이 4.5 아래로 내려온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투심을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주에 10년물이 굉장히 크게 튀어 올랐을 때 당시에도 2차 전지 섹터 혹은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알테오젠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기술력 있는 쪽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주 섹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라든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시장의 흐름들은 주도주의 부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를 이끌고 있는 주요 주체는 누구냐라고 보면 기관,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수급적인 플레이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쪽,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있고 앞서 앵커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음식료 섹터. 계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 쪽에서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주가 연속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수급 쪽에서의 강한 큰 이탈만 없더라면 지금 현재 이 랠리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7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크게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여기서 판단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역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부 섹터가 있습니다. 양극재라든지 실리콘 온극재 혹은 장비 혹은 셀단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 혹은 이벤트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좀 수급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하거나 힘이 강한 쪽이 붙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이제 오늘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테슬라의 하락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간밤에서도 테슬라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쪽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로보택시에 대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례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2차 전지의 랠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구간은 조금 더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Q와 P가 정말로 증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6월 달 들어서부터 반등을 한 이유가 양극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GM 쪽에서의 판매량이 1월부터 4월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Q와 P단에서의 상승세가 나와지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랠리가 나왔는데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요소가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이 과연 지금 여기에서 크게 돌았느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가 작년 1월, 2월, 3월 때 고점이었다가 현재는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약 50%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요소는 좀 리튬이라든지 니켈같이 원료 쪽에서의 바닥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1월 대비했을 때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온 수치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위안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100위안에서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양극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위해선 리튬 가격도 함께 함께 올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하반기에는 뭐 GM 쪽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쪽에서의 신차가 출시가 되면 양극재 쪽에서 다시 한번 가격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약 20%밖에 없다입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만한 요소라는 점들. 거기다가 더해서 GM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5월 같은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GM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GM 쪽에서의 가이던스가 하향이 된다면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함께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GM이 내놓은 가이던스를 맞추기 위해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판매를 해야 하는 대수가 약 4대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열심히 달려줘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상을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긴 하지만 이전만큼의 성장률 혹은 가이던스대로 성장을 해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라서 현재 기존에 강했던 양극재라든지 셀 쪽보다는 이벤트가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들어왔던 요인들이 인터배터리 유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 인터배터리라고 했을 때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좀 큰 행사였는데 유럽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행사를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차세대 기술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이벤트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인터배터리 유럽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면 키워드 2차 전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과 이벤트적인 부분에 의해서 단기 반등 랠리 구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은 해주셨는데 수출은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고요. 리튬 가격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 5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약 50% 증가했고 인터배터리 유럽 역시 6월 19일 개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하반기 내내 좀 잘 들고 가셔도 좋을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와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하반기 내내는 아니고 좀 네. 단기적인 상승 혹은 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터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차세대 기술 쪽에 대한 기술력 있는 종목군들 혹은 수주 기반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에서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랠리를 크게 보였고 있던 쪽이 PNT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은 현재 실적도 나름 그럭저럭 괜찮은데 수주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PNT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현재 바닥권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역시 수주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수주로 보게 되었을 때 1조가 넘는 수주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의 전극 공정용 장비를 좀 납품을 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테슬라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전극 공정이라는 게 현재 배터리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테슬라와 함께 좀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SK온향에서의 좀 불확실성인 측면들, 특히 수주라든지 공급 계약에 대한 규모 자체가 좀 불안정했지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오히려 저평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에 더해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좋을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에요. 실리콘 음극재가 어디에 쓰이냐라고 보면은 배터리의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뭐 포르쉐라든지 아우디 같은 고급 차량에 많이 들어갔다라면 최근에는 저가 차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EV3에도 좀 공급이 진행되면서 결국 공급처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 쪽에 대한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서의 1등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위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기업이 좀 실리콘 함량 같은 경우가 기존 5%에서 8%까지 올리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도 크게 입증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 차종이 2개에서 적용 차종이 7개에서 9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좀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주전자재료, 물론 어제장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의 성장세를 더 감안을 하면 추가적으로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가 움직였으니까 그와 함께 넣을 수 있는 도전제,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NT 도전제 쪽으로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인터배터리 쪽에서의 새로운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 유럽에서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황화물계라고 할 수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